저는 간단하게 지금까지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쭉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고잔연립 2구역은 2018년 4월 29일 날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됐고요. 그해 2018년 8월 24일 날 주민총회를 했습니다. 그 이전에 3차에 걸쳐서 추진위원회 회의를 했고요. 그 총회 날 저희가 아마 여기 계신 분 아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거기서 처음으로 이제 떡대 큰 아저씨들한테 저희 의견을 갖다가 제시를 했지만 무시당한 첫 번째 그거였고요. 그리고 2020년 4월 29일까지 총 2년 동안 추진위원회가 존속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도 조합을 창립을 못했어요. 그때 추진위원장이 이삼범 씨였고요. 총 14회에 걸쳐서 추진위원회 회의를 했지만은 아무런 성과 없이 이제 막을 내리죠. 그리고 나서 6월 23일 날 이삼범 씨가 연임총회를 합니다. 연임총회를 했는데 그게 위조가 좀 발견이 돼서 그 연임총회가 무산이 됐죠. 그래서 그 다음에 10월 7일 날 선임총회 저희 정상화통합위원회에서 박병갑 후보님이 나서서 선임총회를 해서 당선이 됩니다. 근데 일주일 후에 10월 15일 날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추진위원장, 감사임명, 그리고 추진위원 15명이 해임을 됩니다. 참 이제 그때 좀 아이러니한 게 여기 총회를 해서 그러니까 여기 다수의 소유자분이 인정을 해서 당선이 됐는데 소수의 추진위원들 때문에 그때 해임이 됩니다. 참 이거 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그러니까 추진위원들을 그때 당시에 잘 뽑았어야 되는데 잘 뽑지 못해서 그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삼범 씨가 다시 한번 하죠. 근데 발의자는 김순영 씨로 해서 10월 30일 날 또 조합 창립 총회를 합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죠. 성원이 되지를 못했어요. 11월 11일 연기를 해서 했지만 성원이 되지를 못했죠. 그리고 또 이번에 올해에 또 마찬가지로 3월 17일 날 같은 조합 창립 총회를 김순영 씨가 발의자 대표로 해서 합니다. 그것도 지금 안 돼서 4월 27일로 연기했죠. 참 굉장한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하는 행위는 똑같아요. 반복적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상황을 갖다가 좌시를 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이 상황이 계속해서 이렇게 무한 반복이 되는 걸 갖다가 막고자 저희가 일단은 추진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상당히 힘들죠. 이를 추진했는데 추진해 나가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 15일 날 추진위원들 해임 총회를 합니다. 제가 앞에 설명해 드렸다시피 추진위원들은 여기 고잔연립 2구역 소유자들을 전체를 대표해서 나선 사람들입니다. 전체 인원이 전부 다 조합 설립하는데 모든 일을 했으면 좋겠지만 이제 그렇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섰는데 대부분 뭐 거수기 역할밖에 하진 않았어요. 그동안에. 지금까지 이제 과거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 추진위원들을 갖다가 해임해야 되는 상세 설명을 저희 정상화통합위원회 박병갑 회계사님이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추진위원들은 우리 주민들이 뽑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 동의서 쓰면서 우리가 다 동의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 추진위원들을 선임하고 선정한 사람들이 이삼범 씨하고 김순영 씨하고 그 다음에 이은호 씨 그 세 사람과 그 몇 명들이 이 100여 명 가까운 추진위원들을 다 선임을 한 건데 그 중에서 한 50명 정도는 이삼범 씨가 또 김순영 씨가 하자는 대로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삼범 씨나 김순영 씨가 잘못하고 있으면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건 잘못된 거다 라고 목소리를 내고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삼범 씨하고 김순영 씨가 뭘 잘못하고 있느냐,
작년 4월 달에 저희가 후보 등록하고 다 해서 창립총회 하겠다. 4월 달에 창립총회 하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후보 등록도 하고 다 했는데, 우리가 후보 등록하니까 뭐 창립총회 안 하고 그냥 자기들 임기 끝나버렸어요. 임기 끝나니까 연임총회 한다고 그러면서 위조하고 그랬는데, 지금 이삼범 씨나 김순영 씨나 이 집행부들은, 그리고 그걸 딱 믿고 있는 추진위원들은 창립총회 한다라고 우리들 고문하고 있어요. 지금 2018년 8월 달에 주민총회 하면서 12월 달에, 2018년 12월 달에 창립총회 한다고 했어요. 그래 놓고 2019년도에도 못했어요. 2019년 되니까 5월 달에 하겠다, 뭐 8월 달에 하겠다, 12월 달에 하겠다, 계속 그러면서 연기했어요. 2019년, 2020년, 그러니까 작년 4월 달 되니까 이제 마지막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연기됐어요. 예. 그리고 10월 달에 또 창립총회 하겠다. 그때는 이제 연임총회로 직무정지가 되니까 김순영 씨가 발의자가 돼서 창립총회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창립총회도 성원이 안 돼서, 왜 성원이 안 됐느냐? 제척하면서 재건축을 하겠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의 소유자들은 제척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구역 안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다 참여하는 제척하지 않는 그런 재건축을 원하는데, 지금 그분들은 그 제척해가지고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제척 소송 내가지고 토지 분할 소송 내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추진위원회에서 결의도 되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이 직무대행자가 뭔 소송을 하든가 뭐 하려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추진위원회에서 결의를 해야 돼요. 추진위원회에서 결의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임의로 했다는 거는, 그거는 이 자기의 직무대행자로서의 권한을 남용한 거예요. 그게 최소한 추진위원회에서 해야 돼. 근데 또 그걸 추진위원들이 묵과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재건축이 안 돼요. 이번에 3월 17일 날도 또 저기 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안산시청에 질의를 했더니, 이렇게 창립총회 해가지고는 인가내줄 수 없다. 원칙적으로 인가내줄 수 없다라고 답변했어요. 저희가 10월 달에도 이런 질의를 했었어요. 10월 달에도 제가 똑같이 총회 책자 넣고 이런 총회 이렇게 제척한다고 하는데, 그 제척 내용이 조합 정관에도 들어가 있지 않고 또 계략적인 사업시행 계획 안에도 들어가 있지 않는데 이거 가지고 인가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10월 달에는 두리뭉실하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이번 3월 달에는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원칙적으로 인가 안 된다. 그리고 이렇게 제척해서 하면 이 대동 11차나 효자상가 같은 경우에 하려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된다. 왜 그러느냐? 효자상가 같은 경우에는 도로로 편입되는 지역이에요. 지금 김순영 씨나 이삼범 씨는 안산 시내에 제척해가지고 재건축 한 데가 여러 군데 있다라고 하면서 단톡방에 사진도 올리고 했는데 있긴 있어요. 그거는. 근데 그곳은 도로로 편입되지 않는 지역이었어요. 도로로 편입되지 않는 상가. 근데 이 효자상가는 도로로 편입이 돼요. 도로로 편입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심의를 거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또한 이게 제척을 하고 그러면 나중에 조합설립 인가를 내줬다가, 이게 조합설립 인가를 내준다는 거는 우리 사인 간에 토지나 건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똑같아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면 만약에 그 계약이 잘못되면 나중에 큰 손해가 돼요. 서로 간에 분쟁이 생기고 소송이 걸리고 또 대금 결제 같은 문제가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이 조합 창립 총회를 해놓고 뭐 제척하고 있다 그런다고 하면 안산시의 공문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또 우리 총회 책자에도 제가 실어놨는데 거기에 보면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기 전에는 조합 설립 인가 내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확정 판결 내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느냐? 최소한 10년 이상 걸려요. 지금 작년 10월 달에 분할 소송한다고 소송 넣어놨는데 아직도 송달이 안 돼가지고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만약 이런 식으로 간다면, 지금 근데 그것도 일부 관계자들만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러는데 만약에 효자상가 같은 경우에는 제척하려면 효자연립 전체 주민 한 120, 30명 되는 사람들한테 다 통지하고 일일이 해서 소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통지하는 데만 시간 걸리기 때문에 통지가 안 되면 이 재산권에 관련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소송들이나 이런 거는 변호사가 그냥 대충 하고 그러면 되겠지만 재산권에 관계되기 때문에 통지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런 제척하고 창립총회를 한다고 하는 것 발상 자체가 예? 잘못됐다는 얘기. 그런데 창립총회 예? 이 책자에 저기 보면 분명히 1호 안건으로 제척한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소식지 발령할 때 보면 제척한다는 내용이 한마디도 없어요. 그냥 빨리 총회해서 해야지만 재건축 빨리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재건축이 시작되려면 조합 설립 인가가 돼야 돼요. 창립총회 10번 20번 해도 조합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하면 재건축 시작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창립총회 하면 안 된다라고 철에서 받고 한 거예요. 그냥 발목 잡으려고 한 게 아니고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지금 저 사람들이 하는 총회가 만약에 성원이 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조합 설립 인가는 나지도 않고 제척 소송에서 토지 분할한다고 진행을 하고 그 기간 10년 넘는 기간 동안 자기들이 조합장이 되고 이 정식으로 인가받지 못했지만 조합장이 되고 뭐 하기 때문에 이 재건축, 우리 구역 재건축의 모든 일들을 다 자기들이 주관하고 가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이 10년 동안 모든 경비가 다 발생하겠죠. 그 경비를 다 우리 주민들이 부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철회서를 가지고 그걸 하지 못하게 한 거고, 안산시에서도 보다 안 되니까 지난 10월 달에는 우리가 얘기하니까 우리 얘기 안 들어줬는데 시간 지나고 보니까 이번에 또 보니까 또 잘못하고 있으니까 아마 이번에는 정확하게 답변을 해준 것 같아요. 왜냐? 이런 총회 해가지고 조합설립 인가 들어오면 자기들도 괴롭거든요. 인가 안 내주자니 민원 들어오고 내주면 더 큰 문제 생기고. 예? 그렇기 때문에 미리 우리가 그 질의를 해서 그 답변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안 되는 창립총회 하려는 저 사람들이 진짜 재건축 반대하는 사람들이에요. 재건축을 반대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구역의 모든 부담을 다 떠넘기려는 그런 이 흉계를 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안 되죠. 예. 주민들한테 왜 그런 거를 떠넘기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지금 이렇게 양쪽에서 이렇게 하니까 총회 한다고 그러니까 양쪽 돈 다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총회에서 승인하지 않으면 누구도 지급받아 갈 수가 없어요. 총회에서 성원이 돼서 인가를 받지 않는, 지금 그런데 이삼범 씨는 이 제척 소송하면서 기수행 업무 해가지고 모든 비용들 그동안 쓴 거 다 거기다 올려가지고 지금 청구하고 있어요. 만약에 저기 창립총회가 된다 그러면 그 비용도 다 우리 조합원들이 나중에 입주할 때까지는, 최소한 늦어도 입주할 때까지는 다 동의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재산권 행사를 할 수도 없고, 아파트가 다 지어졌어도 열쇠를 안 주기 때문에 입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이렇게 주민을 위해서 하지 않고 어떤 특정인이나 특정 업체를 보고 그들을 위해서만 일하고 있는 추진위원들 한 50명 되는데, 그 중에서도 선별해서 35명을 이번에 해임하지 않으면 더 이상 진척이 안 된다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또 우리 여러 주민들의 의견이 또 있고 전번에 간담회 할 때도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지금 이번에 해임 총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반수 주민들이 동의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할 때 우리가 확실하게 이번에는 만약에 이렇게 해서 해임을 하고 나면 우리가 다시 선출을 하든가 아니면 바로 창립총회로 갈 텐데, 그때 우리 손으로 뽑은 추진위원들을 구성을 해서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추진위원들을 선출을 해서 가자 하는 뜻으로 우리가 해임총회를 이번에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해임총회하고 또 선임총회하고 창립총회하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느냐?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아요. 저 사람들이 하면 조합 설립 인가 받는데 10년 넘게 걸리겠지만 우리가 하면 1년도 안 걸려요. 몇 개월, 지금 한 3, 4개월 동안만 우리가 같이 움직이면 금방 인가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총회하고 하면 6개월 내지 9월이나 10월 이때쯤이면 창립총회 할 수 있고, 또 좀 빨리 움직이면 12월이나 내년 1월, 2월 달에는 시공사 선정까지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빠른 재건축을 할 수 있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저 사람들한테 속아가지고 이걸 협조가 안 되면 우리 재건축은 마냥 늦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지금 문자 보내고 뭐하고 하면서 계속 왜 지금 창립총회 하는데, 창립총회도 제대로 된 창립총회 하면 우리가 왜 방해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재건축을 하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구역에 있는 땅을 전부 다 내 소유가 아니고 우리 소유주 한 사람 한 사람 거를 공동 출자해서 아파트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들은 지금 자기 땅에다가 자기가 아파트 지어서 우리 주민들한테 아주 선물 주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결코 그런 선물이 아니에요. 나중에 분담금 계산해서 다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주민이 주축이 돼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설득하고 관심을 갖도록 해야만 된다는 걸 아시고 협조를 좀 해주셔야 돼요. 이번 4월 15일 날 우리가 해임총회 하게 되면 새로운 집행부가 이 일을 행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더욱더 빨리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이 재건축이 진행되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협조를 좀 구하는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질문이 있습니까? 이게 회의야? 몇 사이트 왔다고? 좀더 보통 18. 지금 이렇게 이 여러 870명이나 되는 이 소유주들이 모여 같이 집행하는 이거에는 이 집행하는 쪽에서 이런 설명회를 하든가 간담회를 하든가 하면서 이 소유자들의 의견 수렴을 충분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걸 한번 지켜보세요. 어제도 뭐 모인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어디서 모였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리고 저희는 다 단톡방을 만들어서 누구나 들어올 수 있도록 초청해서 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자기들만 몇 명만 아는 그런 방을 만들어서, 또 우리가 어쩌다가 이게 첫째마다 들어가게 되면 다 폭파시키고 다른 데로 도망을 가요. 자기들끼리만 또 만들어요. 그러면 안 되죠. 이거는 이 단톡방에 모여있는 우리가 보니까 한 200명 되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을 위한 재건축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은 하는 거 보면 그 사람들을 위한 재건축을 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지금. 주민을 위한 재건축을 예. 해야지. 어디서 예. 자기들끼리만 딱 뭉쳐가지고 그 사람들만 하겠다는 거야? 예. 누구 재산을 갖고 그따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근데 이 추진위원들이 이렇게 나서서 좀 해야 되는데 전혀 움직여 주질 않아요. 감사구 이상이 예. 있으면 뭐 그 올바른 길로 못 가면 말을 해야 되지. 누구 하나 제재하는 사람이 없어. 똑바로 하라고 말하고는 사람이 없다고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선임총회하고 우리가 빠른 재건축을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우리가 소집한 적이 있었어요. 그 추진위원회를 소집했을 때 처음에는 50명 정도 되는 분들이 서명결의 철회서를 제출했어요. 추진위원회를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도 지난번 12차처럼 추진위원들을 해임해야 되겠다 라고 추진위원회 소집을 하니까 이번에는 해임하는 거 다 반대한다 라고 하면서 한 50명 정도가 반대 서명결에서 제출했어요. 그리고 해임한다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와가지고 어떤 식으로 회의하는지 와서 지켜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 해임을 한다고 그러면 자기들이 관심을 갖고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주민들을. 그리고 주민들의 요구가 왜 이 해임을 하려고 하는지
관심을 갖고 의견을 듣고 의견 제시를 하고 서로 논의도 하고 간담회를 하든지 어떤 절차를 취해야 되는데 지금 저렇게 숨어가지고 있어요. 지금 창립총회 한다고 4월 27일 창립총회 한다고 하는데 뭐 플랜카드 하나 없고 자기 여기 사무실에다가만 걸어놓고 한다는데 누구를 위한 창립총회를 한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기들만을 위한 창립총회 한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창립총회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지금 과반수 이상 되는 소유자들이 철에서 제출했고 뭐하고 했는데 어떻게 과반수 넘는 서면 결의서를 받아서 창립총회를 한다는 건지 납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해임하고 새롭게 출발을 해도 결코 늦지 않다. 오히려 훨씬 더 빠르고 더 쉽게 복잡하지 않고 쉽게 가는 그런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 길을 가지 않는다면 이 재건축은 쉽게 종결될 수가 없어요. 우리 다 지금 빠른 재건축 원하죠? 네. 예, 빠른 재건축을 원한다면 이번에 저렇게 진짜 발목 잡고 있는 추진위원 35명, 이산범 씨, 한동교 씨, 그 다음에 김순영 씨, 김지연 씨, 예, 이윤호 씨 이런 사람들을 해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발목에 잡혀가지고 진행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못해서 이 힘들지만 이 그 과정을 택한 거니까 주민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준석 회장님 어디 있어요? 잠시만 배터리 좀 갈겠습니다. 예. 왜 안 나와? 네, 하셔도 돼요. 안녕하십니까. 정상화 통합위원회 회장 이준성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창립총회 책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안산시 정비구역 지정 고시문 이 책자 297페이지에 의한 재건축을 하면 여러분들 분담금 덜 들이고 재정착해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창립총회 안건 제1호 안건이 제척인데 272세대 일반 분양 최대 수익금 3억 21만 1천원 이 일반 분양 최대 수익금을 여러분이 가져가야 하는데 제척함으로써 이 돈 각 세대당 1억 1천만 원씩을 더 낼 수도 있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2호 안건 추진위 기간 동안 수행한 업무 돈 쓴 금액을 이 안건에 청구를 해놨습니다. 3개월 계약 해지가 됐는데 계약금 1억 4천만 원 정도 우리가 용역비로 줘야 되고 설계 하우드 추진 기간 동안 설계 한 번도 안 했는데 하우드에 용역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4호 안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제가 머리가 좋지 않기 때문에 잠시 이 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행정업무 규정 그리고 예산 회계 규정 조합은 그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합의 인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근하는 임원 또는 유급 직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의 인사 규정은 미리 여러분들의 총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창립총회에서 대의원 의결로 해놓고 조합의 원활한 사업 추진과 사무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과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을 위하여 행정 업무 규정과 예산 휴게 규정이 필요하다고 여기다가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이 통과하는 순간 재척으로 인한 10년 지연됐을 때 올해는 35억이라는 막대한 인건비와 조합의 운영비로 탕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2호 안건 2020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놨어요. 그들이 조합 설립 전까지는 무노동 무임금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다가 2020년도 예산을 청구함으로써 이 책이 통과가 된다면 2020년도 저들의 월급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15안건 15안건도 많은 창립치구 비용이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 책자가 통과된다면 우리는 재정착할 수 있는 기회가 아마 없을 수도 있지 않냐는 제 생각이고요. 안산시 고심은 3층을 헐고 30층을 용적률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재척을 해서 주변 여러분들한테 많은 분담금을 가중시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설명회 잘 들으셨죠? 네. 예. 내용이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을 다 해주셨어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예. 4월 27일 날 총회 일단은 안 되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동안의 추진위원들 조합 설립 못하게 했으니까 그분들 4월 15일 날 꼭 해임해야 됩니다. 네. 예, 아시겠죠? 네. 예, 이것으로 설명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